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경술 일주를 했고 오늘은 신의 일주를 하겠습니다. 네, 경술 물론 모든 제 강의는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처음부터 보셔야 되고, 또 오늘 신의 일주를 잘 재밌게 듣고 싶으시면 경술 일주를 공부를 하고 오세요. 오늘 신의 일주 할 건데 뭘부터 할까? 그렇죠. 신의죠, 신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나? 네. 진정한 상관이다. 상관이 원래는 이제 이 천간에 그 수가 있어야 원래 상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어떤 상관스럽다는 거, 신해가 가장 상관스럽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상관의 인간이라 상관은 늘 이렇게 깔고 있거나 아니면은 천간에 이렇게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그걸 우리가 신임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아요. 망한다는 기준이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설명해 본다면은 그 어떤 이렇게 사업체를 크게 꾸리고 아주 언론에도 나오다가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빚더미에 올라서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는 이런 우리 스토리 들어봤죠? 그런 분들이 고시원에도 살고 쪽방에도 살고 하잖아요. 상관 기질은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해년, 신해라는 기둥이 사주팔자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선생님 머리가 좋다고 하던데 그건 너무 막연한 거죠. 아니 그렇게 사업체를 꾸려서 망한 사람은 머리가 나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신의 일주의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머리가 나쁘다, 인내심이 있다, 노력한다 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해석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신의 일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도움이 되실 것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추정 60분 같은 데 나오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 막 이렇게 쪽방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이런 표현 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렇게 어려운 신세가 될까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불만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 왜 그런 말 있죠?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멋져 보인다면서요.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 자기 체중보다 한 5kg는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야.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자기 거울을 보는데 자기 몸무게보다 몇 킬로 훨씬 뚱뚱하고 못생기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상관이거든. 그러면은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업체를 웅장하게 꾸리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그럼 이런 사람은 열심히 안 사나? 머리가 나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오늘 신의 일주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관은 있잖아요. 왜 망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아. 항상 거기서 거기야. 자, 누구나 다 열심히 하지. 그럼 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루에 2시간만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고, 하루에 18시간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양과 질을 따지는 것도 유치한 말이야. 기본적으로 저는 애티튜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거는 잘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 가령 이렇게 점핑이 안 돼. 항상 내렸다가 다시 했다가 내렸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이게 어떤 항상 잘 되지 잘 될 수가 없는 이게 뭐냐면 특히 상관인데 무인성이 인성이 없는 경우 혹은 무관. 그래서 비식재 이 구조는요 성공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성공의 의미가 저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사월 합장해서 브랜드를 누리고 막 그런 거 있지. 이런 것 자체가 안 돼. 그리고 자기가 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뭐 지점을 차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막 이렇게 크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 그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를 제가 오늘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일단 왜 그러냐는 거야. 무인성, 특히 무인성인 상태에서의 상관. 근데 식신은 조금 뭐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식신 그렇지 않아. 식신은 이 편인과 어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좀 많이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관 이 자체가 이렇게 양음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상관과 무인성이 왜 잘 나갈 수가 없고 망하지도 않는가? 이거 뭐냐면은 자,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런 어떤 퍼센테이지로 구성이 된다면 이제 비겁,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공망 이렇거든요. 12지지에서. 그래서 항상 상관은 요 지점이라고. 에너지가, 퍼센테이지가. 그러면 제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면 요건 뭐냐면 이 전체가 만약에 어떤 한 사리의 개념이라면 우리 인생의 한 사리의 개념이라면 재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성숙된 거야. 그리고 파장을 일으키는 거야. 내 파동에서 그치지 않고 맞은편 어떤 세상과 파장까지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 동네에 오토바이 가게를 하다가 갑자기 현대에 납품하는 현대나 뭐 이런 어떤 대기업에 납품하는 오토바이 가게가 되는 게 재관인이야. 그런데 요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해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거의 거기까지가 상관이야. 자, 연애로 따져보면 내가 아주 외로웠어. 이 순서를 그렇게 비겁, 식신, 상관 이렇게 가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외로웠어. 그래서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학교도 가고 소개팅도 하고 그래갖고 뭐 회사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났어. 좋은 여자를 만났어까지야. 여기야 상관. 제 수업에서 비식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러면은 사주팔자에 이 재관인을 가진 분들은 어떤 거냐면 자, 좋은 남자랑 결혼했어.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해서 이렇게 봐. 사랑해서 여기까지가 상관이라면은 사랑해가지고 이제 자식도 낳고 뭐
아파트도 사면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떵떵거리고 살고 세상의 손자까지 나를 존경하는 이게 제 관인이야. 그러니까 상관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지. 비식 뭐 편제까지는 뭐 쳐주자. 이제 상관 편제. 여기 편제를 칩시다. 그럼 한 요까지보다 어떤 사주팔자에서 정제, 편관, 정관, 인성으로만 된 사람은 이러한 기초 과정보다는 이 뒤에 어떤 파장, 내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은 오토바이 가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관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흉흉하면 그 오토바이 가게에서 한 달 순수익이 다 떼고 어떻게 다 떼고 자기 용돈이 한 5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상관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대체 왜 이 업종은 어떻게 해서 이 사장이 순수익이 40, 50만 원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거기서 계속 거기에 있어. 그래서 그 고민에서부터 오토바이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나는 왜 오토바이를 했고 오토바이 종류는 무엇이고 오토바이는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발전할 거고 뭐 그런 돈의 학습. 그래서 이거를 막 나가지를 못해. 여기 에너지가. 그렇지만 그래서 맨날 순수익이 50만 원이야. 다 떼주고.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장사해가지고 순수익이 50만 원이다? 엄청 잘하는 거야. 정말 잘하는 거야. 그런데 이 상관 이후의 에너지는 뭐냐면은 내가 그러면은 저쪽 오토바이 업계하고 합병을 하거나 현대에 납품을 하면은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게 아니고 좀 더 내 사업을 번성시킬 수 있는 자신감 혹은 그런 확장성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때가 좋으면 운이 운빨로 이렇게 하다가 경제 사이클 항상 10년으로 돌아가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거 0에서 10이 여기가 정인이거든요. 공방 빼고 그럼 10년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4년 정도 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5년이죠. 항상 1357의 원칙을 제가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관은 다시 돌아가서 오토바이 말고 막 그만 짜장면을 할까 막 이런다. 아니면 오토바이에 대해서 내가 책을 써볼까? 오토바이 평론을 한번 해볼까? 오토바이 친구들이랑 또 놀러 다닐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벌써 이 뒤에 이 에너지들은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 여기서 그냥 쫙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확장하다 보면은 10년 사이클이 지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채를 고스란히 공망년에 갚아야 하는 거야. 사주, 명리, 팔자 해석 공부 너무 쉽죠. 와 복잡하게 이거 하고 만나서 관이 들어오는데 팔자에서 인이 들어오는데 자 팔자에서 관이 들어오는 게 뭐야? 여러분 말해보세요. 사주팔자에서 재성이 들어온다는 건 뭐야? 이 오토바이로 지금 그치지 않는다는 거야. 더 간다고 더. 그럼 사주팔자에서 관이 들어오는데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제가 원래 신일주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십성 얘기를 하고 있네. 뭐 오늘 강의는 아주 길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끊어 갖고 있잖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를 이제 접어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원이 되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가 비식재고 여기가 관인 공망이야. 허공 공망이 날리는 거지. 그러면 벌써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도 넘어서는 거야. 그럼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를 좀 잘해 순수익을 뭐 50에서 100으로 올려볼까를 넘어서서 나는 현대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게 관인 거야.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10년 사이클로 망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때 인때 꼭 요 편인 때 꼭 빚을 진다고.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십성문 다행맥이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다스리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관인처럼 뭔가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해서 우리 손자 자식까지 하는 이러한 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열심히 사는 것인가? 열심히 사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꿈을 딱 끊어버리는 거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닌가? 상관 가지신 분들이 깔고 있는 분들이 자꾸 그만두고 또 다른 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그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닌가? 야, 열심히 다 살아. 응? 그래서 우리가 저도 늘 실수하지만 내가 입 터진 입이라고 그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상관을 우리 신의 일주를 설명하다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했으니까 좀 다음 얘기는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은 때 상관인데 뭐냐면 상관은 항상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뭘 좀 이렇게 좀 했어. 뭐 취미를 하든 직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연애를 하든 뭘 하든 그럼 이제 내가 뭘 해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게 작품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생산한 거야, 생산을. 자, 이거를 갖고 이제 이게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나가는 게 이제 편제인 거예요. 그럼 나가서 이렇게 막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요거를 할 때 잘 못해.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 해수 있죠? 해수, 신해잖아. 이게 무슨 신이냐면 해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생산, 나의 재능, 나의 작품, 내 새끼. 우리 시집 내면 내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가를 달성을 한 작품이나 수준이 있는 어떤 그런 내가 상품이라든지 그런 거야. 그 해수가 그렇게 계속해서 치밀하게 몰두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호스텔러 돼지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제가 돼지띠는 젊은 시절에 이것도 저것도 막 놀고 뭐 공부도 하고 하다 결국은 나중에 일가를 이루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 제가 막 돼지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이 해수라는 게 상당히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로 변한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오세요. 호스텔러 올린 제 영상 중에서 띠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 해수 계속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이라는 아무튼 자기의 재능을 있잖아. 이 남 혹은 타인 혹은 어떤 내 문 밖에 혹은 내 출구 있지, 출구. 이 출구 밖에 있는 내 영역에 입구가 있잖아. 문이 있잖아. 그걸 문을 열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만나게 되는 어떤 남, 타인, 그대, 파트너 뭐 이런 어떤 나 말고 어떤 타인을 말해. 그러면 내 재능을 타인을 위해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신이라는 경우는 남들이 아니야. 남들이 아니고 그냥 남의 1대1이야. 아주 긴밀한 개인적인 거야. 왜? 음기니까. 그래서 아무튼 신의가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신의 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저도 신의라는 기둥을 갖고 있지만 저는 사업 확장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혹은 내 영역을 확장시키겠다. 뭐 TV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지식을 좀 더 널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나눠주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누가 제가 수강생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예의 없는 수강생분들이 좀 있어. 왜냐면 이제 사모님은 되게 강의 잘하시는데 방송국에 출연하셔야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이 재관인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대출 받는단 말이야. 어? 근데 전 상관이잖아요. 저는 기분 나빠. 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초라하게 수강생들을 대했으면은 나보고 성공을 하라고 해? 기분 나빠. 이 상관이야. 기분 나빠. 다만 그러면 이 상관, 특히 신해라는 거는 이 신해가 이민이라는 이 이민이라는 나라에서 온 아이거든. 이민이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이 신해가. 그러면 이 이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민일주도 마찬가지지만 될 줄 알았는데, 될 줄 알았는데 속았지 이거거든. 응? 이게 이민이라는 거야. 될 줄 알았는데, 야, 네가 첫밭달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망했네,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신에는 항상 관심 있는 거는 영역 확장이 아니고 이거야. 세계 최초. 세계 최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의 일주나 이 신을 가지신 분들은 이 만약에 뭐 빵집을 한다 이러면은, 근데 신의 일주가 빵집 하는 경우는 없는데 보석 가게를 한다 이렇게 치자. 그러면은 옷 가게를 한다 치자. 그러면은 그 사업 확장의 목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우리 동네에서 정말 우리 이 업계에서 내가 최초로 그 디자인을 선보이는 거야. 이렇게 점령하는 거야. 영역 확보하는 거야. 그거 노벨상 아니면 관심이 없어. 응? 그게 신해야. 최초의 어떤 인물이야.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야. 응? 사람마다 다 기분 나쁜 것도 다 섬세하게 다르고 실패하고 망하는 원인도 정말 섬세한데, 이렇게 가끔씩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가져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과연 제가 사업 부도난 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도움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사세 확장은 과연 본인이 정말로 원한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하면 훨씬 더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신해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나가는 게 이게 나가는 게 잘 안 되는데 왜 못 나가는? 그래서 또 다시 들어가지고 또 다른 거 해. 어머니가 이 신의 일주 아이 엄마가 가지고, 아니 너 아까 과학 공부하더니 너 또 수학하니? 응, 난 수학을 잘해. 아니 너 아까 게임 하더니 지금 또 바느질 하고 있니? 응, 난 바느질을 잘한다. 계속 자기가 뭘 이렇게 행을 왔다 갔다. 남들이 볼 때는 이걸 보고 또라이다,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저렇게 이 사회에 뜻이 없다, 좀 거대하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저런 것만 하고 앉아있냐? 왜 약간 소시오패스니 네가 그런데 이것을 오늘 제가 주역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날짜가 좀 확실하지는 않은데 8월 29일인가 뭐 아무튼 그 주에 저의 그 주역 상품이 아니 주역 원래는 책으로 나왔어야 될 거를 제가 이제 포스텔러하고 같이 이제 포스텔러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 주역 책이 여러분들이 이제 금액을 내고 보실 수 있는 주역 상품이 나올 예정이에요. 막간에 홍보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해가 뭐냐면은 이거거든. 응? 자, 그러면 3월
별자리 하우스 이론에 따르면 이 바깥에 실제 기운이 뭐냐는 거야. 이거야. 이거를 지지로 표현하면 해와 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안에 해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뭐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중에 요 하나를 딱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밖에 이 밖의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있다가 끝나면 이제 문 열고 나가잖아요. 꼭 우리 집 대문이 아니어도 돼. 우리 내 방문이어도 돼. 아니면 화장실 문이어도 돼.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갔더니 세상에 이 사화가 있는 거야. 양기가 득식을 하는 거야. 응? 양기가 응? 자, 이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요 밖에 여기 이제 신의 일주가 여기 해수인데 요 위에 제가 이 신의 일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자기가 이렇게 뭔가 해놓고서는 밖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양기가 득식을 하는 거야. 자, 제가 아까 그리고 어떤 신해가 마주하는 것은 1대1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이제 이걸 만나. 깡패들이 막 드글드글한 거. 이 해수가 십자수 갖고 나갔는데 이 해수가 게임을 만들어갖고 게임을 로직을 딱 해가지고 코딩해가지고 딱 나갔더니 깡패 새끼들이 그냥 근데 깡패 새끼가 자기가 만든 거를 다 갖고 손에 한두 명이 아니고 막 그 중에 막 억울한데 그 앞에 깡패 한 명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어떤 깡패라고 좀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이게 병화거든. 병화라고 천간을 올리면 이게 너무 심하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총무님, 고시원 가면 총무 있잖아. 응?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딜 가더라도 항상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총무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화들이 문제아들이 막 많은데 거기에 총무님 한 명 있는 거예요. 이게 신혜가 요 총무 한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들고 나와서 이제 이런 경우도 하나 있고 이런 경우도 하나 있어. 파트너를 만나. 제가 좋게 표현해서 파트너고요. 뭐 애인이고 아니면은 뭐 진짜 그 파트너거나, 응? 아니면은 꼬시는 놈, 뭐 이런 걸 만나.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병화인데 이거 병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병신합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또 뭔가요? 오케이.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해수에 무갑인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글자를 보라고 했지. 중간에 거. 그래서 이 파트너는 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애들이 여기에 득식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총무님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요 만났다가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들어가. 여기서 진짜 어떤 괜찮은 총무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진짜 뭐 자기가 굉장히 코딩 이런 거 해가지고 신해일주가
아니면 뭐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남들에게 소개해서 편집자를 이렇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회사 직원의 뭐 신입사원 인사를 신입사원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갔다 치자. 거기 가는 그 면접 받아주는 놈이 그 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병갑이 때문에 옛날에 저희 학교 생물 선생님 이름이 병갑이었는데 이제 아니야 물리 선생 물리 1 선생님 아무튼 그래서 이 가다가 아이고야 다시 들어왔다 갔다가 들어왔다 수없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병신합수과 그러니까 신금은 병신합수가 있고요. 실제로 실제로 갑이 자, 이 신금은 기본적으로 이 갑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금의 자식이 갑이야. 이 글자 생긴 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좀 약간 인간적 1대1 관계로 그 애인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내가 뭔가를 준비한 것 같고 뭐 하러 가면 연애질 하러 가는 거야. 연애질. 그래서 배우자가 갑이 있다고 신해일주가 애인 불륜 막 뭐 만들어 갖고 일기 써가지고 막 나가면 잠자리 하는 게 갑이라고. 그래서 연애질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로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요거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토바이 대기업 뭐 판권을 쥐고 있는 우리 총무님 이런 거야. 내가 열심히 아메이 작업해가지고 업적 세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봤더니 그 나랑 파트너가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내가 또 대기업에 총무님 소개시켜줘가지고 회사랑 계약해가지고 다음에 망한다 이런 거야. 이게 순서야. 아시겠죠? 그러면 요런 어떤 단계를 그래서 신금은 꼭 여러분들이 병신합, 을경합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신은 얘도 원하고 얘도 원하니까 나머지 개을 정 뭐 이런 애들 있지 경 이런 것들 다 방해물이야. 다 내 거 뺏는 애들이. 오직 목적이 이거야. 자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재미있게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이 신해가 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약간 이 미국 제가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몰몬교야? 무슨 어떤 교회 기독교나 뭐 무슨 교회 이 선교사 같은 심리를 가진 것이 신일주야. 왜냐면 신이라는 자체가 뉴 페이스이고 그러니까 올드는 갑이란 말이야. 신이 뉴 페이스거든. 페이스인데 해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구 최초의 원리를 알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낼만한 명석한 사람이야. 그 왜 명석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대한 모든 경험치가 없이 있잖아. 이러면 재관인들처럼 진짜 한번 사업도 말아보고 완전 진짜 빚도 몇십억씩 져보고 뭐 그 정도는 돼야 이 세상을 안다 말할 수 있는데 이 신해는 지가 신해일주는 아니면 신해라는 기둥은 지가 몇십억씩 말아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이 세계 최초의 원리를 자기가 밤마다 구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새로운 문명의 탄생인 갑이라면 마지막 주자가 경이고 그치? 제가 계속 얘기했죠. 요 경금의 얘가 나레이션이거든. 그러니까 갑의 나레이션이 을이란 말이야. 이게 주인공 두 명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랄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개발도상 국가 같은 거를 자리보사 이게 을경합이야. 그러니까 신갑합 이것도 합이라고 제가 보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또 모르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있잖아. 제가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면 가나라든지 콩고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이렇게 비하다. 그럼 우리나라로 하자. 그러니까 뭔가 1950년대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이 선교사가 이 한국의 이 코올릭에 있지. 이 코올릭의 애들 보고 햄을 이렇게 다 주면서 코리안 스팸 먹어봤어.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 애들이 우와 스팸이다 만세 신의 일주 선교사님 만세 이렇게 할 것 같아?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신의 일주가 왜 네가 안 되냐면은 저도 신혜가 있지만 왜 제가 안 되는지 전 너무 잘 알아요. 이 신의 일주는 기본적으로 이 염색체에 지가 이 세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주장을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인생 모든 것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냈고 근데 그게 아무튼 이런 어떤 자기가 막 다 알고 있다고 이러면서 신의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 어린이한테 스팸을 딱 주면서 슈퍼춥스를 딱 주면서 너네들 이런 거 봤어? 우리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걸 먹어 이러면서 딱 주면은 그 우리나라 한국의 코질질한 애들이 와 미국 최고 USA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신뢰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물론 그 아이들이 찹쌀떡 먹고 싶어갖고 있잖아. 냉큼 받아서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다. 넌 내가 커서 널 죽여버리겠어. 어딜 날 무시해? 이러한 서슬이 퍼런 이 서슬이 퍼런 데 가서 지가 싹 가가지고 있지. 너네는 모르지? 이런다. 그럼 여기서 그래 신의 일주야 너 참 똑똑하다 라면 속으로 웃기고 있네. 야 네가 뭐 해본 게 있어? 네가 네 돈으로 해본 거 있어? 너 한 번 20억을 해본 적 망해봤어? 너 쪽방 살아봤어? 이러면서 이게 상관의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상관의 장점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떤 이 세상 이거는 세상 무서운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는 어떤 그런 건방진 짓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이 잡고 있잖아. 자 이렇게 있으면은 나갔다 들어왔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영상 초반에 왜 상관은 어떠한 남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특수한 것을 개발하는가 또 이 얘기를 듣고 신의 일주나 신의 기둥을 가지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자 사실은 이 상관이라는 것 혹은 이 신해라는 것이 왜 기본은 하느냐 적어도 절대 얘네들은 왜 망하지 않느냐 지질이 공상인데 망하지가 않아. 이거를 신의 일주를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신의 일주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난 전혀 안 그런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러한 이 병화하고 간목한테 혼이 나가지고 있지. 요렇게 당하고 나서 그래서 항상 신의 일주는 자기가 성각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있지. 누구에게 자기 것을 자랑을 하는데 이 나쁜 건 아니잖아. 자랑하면서 있지. 뭘 하냐면은 자꾸 이거를 해. 아니면은 이 술집이나 카페 가가지고 자꾸 터킹 어바웃 자꾸 영적 대화를 해.
터킹 어바웃을 해. 그래갖고 있잖아 갑자기 그 총무하고 사적인 원한 관계가 되거나 뜬금없이 결혼을 해. 아니면 임신이나 또 애도 잘 배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여기서 자랑했던 것을 아무 그냥 수포로 날려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돼지가 신해, 돼지가 우물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참회거든. 그리고 그 참회 속에서 나가 이러한 거만을 떨다가 거만 떨는데 밖에 나가서 자랑을 나갔더니 내가 자랑해서 만난 총무하고 파트너가 사실 비웃는 거야 속으로. 아이고 귀여워라, 네가 세상을 아냐, 그냥 나랑 연애나 할까? 이러면서 괜히 잔다고, 아니면 수다를 떨거나 영적 대화를 나눈다고, 영적 성적 대화를 나누거나, 이게 뭔가 자꾸 이런 걸 해. 그 뭐냐면 이게 네가 계속 준비했던 게 결국은 그냥 누구를 꼬시는 행위, 그냥 한마디로 몸에 삶의 경험이 묻어나지 않은 입 밟는 소리, 샌님, 선비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나라를 바꾸지도 못하는 거야. 나라를 바꾸는 건 누가 한다? 깡패 새끼들의 총무하고 갑이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시당한다고 시내가. 다시 집에 와. 이거를 계속 이걸 하면서 이 신의 일주의 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그렇게 한단 말이야. 평생. 그래서 같은 신의 일주라든지 이 참회의 인간인데, 그래서 이 덜 떨어진 신의 일주나 이 부족한 신의 일주들은 앉아가지고 또 이게 또 이력이 붙어가지고 누구 꼬실 때만 공부해. 아니면은 자기 자랑하고 싶을 때만 공부하고, 아예 사업 아이템이 처음에 참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아니야 뜻이 참 좋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자꾸 들어갔다 놨다 하면서 이게 이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 자기 재능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그냥 자기 누구를 꺾어 놓으려고. 이게 다 뭐냐면 남을, 이 바깥에 깡패 새끼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르고 머릿속으로만 난 내가 잘해라고 한 이 기고만장, 이거를 계속 하다가 죽는 상관이 있고, 그건 몰라. 사주팔자는 말이 없다니까. 사주팔자가 구라라니, 이 어마어마한 사이언스를. 아무튼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신의 일주는 혹은 신해라는 것은 처절한 각성을 하게 돼. 그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참회 속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돼지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이 행위를 계속 하면서 그것을 얼마나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참회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상관이고 이게 신의 일주.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계속 궁금하시겠지. 선생님 그러면은 신의 일주가 도대체 뭘 연구를 하는데요? 뭐 연구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뭐 진짜로 뭐 아인슈타인처럼 뭐 과학을 개발해요?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제가 그거 대답해 드릴게요. 뭐 하냐? 집에 방구석에서 맨날 뭐 하냐? 자, 아까 해수가 제가 요 기호라고 했잖아요. 그치? 제가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이 말 그대로 이 개를, 여기가 신의 일조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자기 방이야. 방.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밖에 나갔다가 수모를 겪고 들어오면 설령 이런, 만약에 이 신의 일조가 나가서 야 너 머리카락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러면은 딱 들어와가지고 한 일주일 계속 탈모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연구하냐 묻잖아. 지금 신혜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냐. 혹은 이렇게 딱 밖에 나갔는데
어떤 여성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신의 일주는 딱 들어와가지고 저 우스꽝스러운 것에 대해서 내가 저걸 보았다니 속상해. 아니야, 나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본 24시간 모든 우리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요만큼 꿀밤 한 대 맞았다고 그걸 계속해서 씹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복구를 하고 보완을 하려는 오내 성찰 만해. 고뇌 성찰 만해.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너무 심하면은 아주 사소한 트집까지도 실망해가지고 눈 탁탁 들어와요. 자기 집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지? 이게 역사적 기원이 뭐지? 그래서 이 세상 24시간 자기가 겪는 모든 수모나 이 부끄러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연구한다 보시면 돼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자기가 각성하고 이렇게 이 한마디로 이제 반성하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신의 일주가 어떤 신의 일주가 이제 나갔다가 이게 수모를 당하잖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술 먹고 속상해. 술 먹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그런 신의 일주도 많고 네, 내가 수모를 겪고 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소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주팔자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신해가 있는데 갑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면 그래도 갔다 와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어떤 바깥 세상에 나갈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걸 수십 번, 수천 번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한 분야의 대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갑과 병의 운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신의 주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거의 대부분은 놀고 네가 그랬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계속 놀고 살이 이렇게 찌고 게임하고 막 짐승이래. 짐승, 괴물.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각성한 신임계가 있다거나 신임이 있다거나 뭐 갑병 이런 운이 딱 들어오면 언제냐? 내년에 24년 25년 26년에 이 신해 일주는 그러니까 벌써 23년부터 그런 거야. 이게 이래선 안 되겠다. 내 거를 들고 이제 당당하게 더 나가서 요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다. 이거를 재관운이 들어와서 참 잘 되겠네요. 이렇게 상담을 해서는 큰일 나고 그 사람의 직업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외모를 갖고 일단 신의 일주가 살이 쪘거나 피부가 안 좋구나. 그래서 눈이 이렇게 하면 벌써 얘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남자랑 자고 여자랑 자고 들어와서 먹고 소주 먹고 또 나가서 1대1로 데이트 앱하고 나와서 이런 어떤 정말 최하의 신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신의 일주를 와이프나 남편으로 둔 옆에 사람들이 다 갑병 갑병 말이다. 자, 아무튼 그런 어떤 운이에요. 아주 중요한 운. 그래서 보통 지금 신의 일주는 지금 다 흥분해 있고 이제 드디어 내가 나가서 내가 이끌고 있는 내가 이거를 내가 꼭 성공시켜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갖춰야겠다. 막 이런 비장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흥분해서 지금 그래서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뭐 할 거는 많지만 그래도 좀 조언을 드려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가령
뭐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라고. 예를 들면은 신사가 있고 뭐가 있지? 신이 자. 그다음에 신해, 신유, 신묘, 그다음에 신유, 그렇지. 신유, 신해, 신유, 신해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신해, 신유. 그러니까 이 것들은 신유는 상관은 아니지만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스토리텔링에 매우 적용이 가능하고, 신사묘, 신묘 이런 애들은 이 애들과 좀 달리 내 방문을 열고 나간 총무님과 우리 애인이랑 이미 해서 합을 딱 해가지고 결혼했거나 사업을 벌써 펼치고 있거나, 이 화라는 것은 또 제도잖아요. 이미 제도에 몸을 던졌어. 네, 이미 던졌어. 그런데 이 신유신에는 계속해서 있지. 내가 집에서 나를 갈고 닦아서 나가서 칭찬받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 어떤 자기 평생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뇌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지식인, 엘리트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연애나 계속하는 거야. 깨우치지 못한다며. 남들은 봤었을 때 쟨 또 연애하냐, 쟨 또 배우자랑 싸우냐, 남편이랑 또 싸우냐, 나가가지고 또 뭐 부업한다고 근데 또 망해갖고 다시 들어오고, 와, 이러한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이 집에 계신 분들이다. 집에 계신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 집을 드디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운이 23, 24, 25, 26에 있다. 과연 어찌 될지는 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나가서 잘 되는 법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겠다, 그죠? 자, 먼저 일단 이 신해는 생각의 감옥에서 비즈니스를 배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는 반드시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거예요. 아주 다크한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 다크 비즈니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크 비즈니스는 한마디로 싼 거야. 값이 비싸지 않아. 싼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그래서 신해일주는 단가가 높지 않아. 자기 방에서 생각한 거잖아. 자기 방에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관해서, 자기 방의 비누에 관해서, 자기 방의 먼지에 관해서 이렇게 굉장히 각성하고 참회하면서 그래서 이 신해일주는 취미가 뭐냐는, 당신 하루 종일 뭐 하느냐만 보면 그 사람 딱 알아. 그래서 신해일주가 하루 종일 과자만 먹고 있다. 그럼 넌 과자고, 트랜스 지방 덩어리고, 너가 허리 부러질 때까지 공부를 한다면 당신 학자일 것이야. 당신이 신해일주가 그 참회를, 내가 너무나 억울했던 그런 상황을 집에 가서 요가로 풀면 당신 요가 꽤 유명한 요가 강사가 될 거야. 당신이 집에서 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그걸로 직업이 정해지는 게 신해일주야. 그리고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러 가서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돌아올 때 느꼈던 치욕, 내가 회사 가서 당하고 온 치욕, 내가 집 밖에 나가서 본 충격, 그런 것을 우리들은 모두 다 누워가지고 잠이나 자고 이렇게 했는데, 신해일주 깨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끄러워하고 각성하면서 참여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
그래서 신의 일주 중에 이 동안이 많거든.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 말 들어봤죠? 신금은 되게 동안이 많다. 그 비결이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과 눈물 속에서 고통과 눈물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고통, 땀과 힘든 그 눈물과 서러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매일 밤을 하면 매일 밤 하면은지 이게 도파민하고 엔돌핀이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텔레비전 보고 와 기쁘다 하면 그건 엔돌핀이 아니거든. 우리가 쇼핑하면서 와 좋아 이건 엔돌핀이 아니야. 진짜 진정한 죄송해요. 아드레날린이 스트레스, 아드레날린하고 엔돌핀이 동시에 나와야 동안이 돼. 그래서 젊어지는 방법은 늘 젊게만 사는 박수치고 등산 가고 이런 게 젊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거기서 고민을 해야 돼.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어느 순간 내 됐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매일 밤 하면 늙지 않는단 말이야. 응? 그래서 어떤 그런 이 생각의 감옥에서 창조적 비즈니스를 알게 돼. 그리고 그 비즈니스는 네가 네 방구석에서 반성하면서 거기 때문에 단가가 높지 않다고. 아무리 해봤자 12,000원, 한 권 책 12,000원에 인쇄 1,200원 밖에 안 돼. 제가 포스텔러 상품 팔아도 얼마 안 돼. 왜? 내 개인의 고뇌잖아. 그럼 어떻게 비싼 돈을 벌어? 어떻게 돈을 많이 버냐고. 다만 신의 일주가 아주 훌륭한 신의 일주가 요가를 가르쳤을 때 수강료 4만 원이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요가를 배웠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똑같이 어떤 작가한테 내가 12,000원씩 줬는데 어떤 작가가 12,000원 뭐야 갖다 버리 이렇게 해서도 그 12,000원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신의 일주가 왜 쪽방에 가지 않느냐, 대부분 잘 사느냐 하면은 그만큼 모든 신의 일주가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 영혼을 살리는 그것을 우리가 술해천문이라고. 그리고 대부분 그 신에는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총무님한테 당하고 그 남자 애인 잠자리 하는 그 애인에게 거절당하면서 이 천문의 능력이 폭발. 그래서 성공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인생 역전으로 삼는 사람이 신의 일주고, 그리고 그 신의 일주가 하는 그 사업은 절대 비싼 거여서는 안 돼.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신의 일주는 항상 내가 미드필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예를 들면은 어떤 커다란 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요거를 연결해주는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일들을 신의 일주가 잘한다고. 특히 지식이라든지 다 요가 선생님이지만 다 헬스 트레이너지만 신혜가 하면 이 뭔가 좀 되게 특수한, 그리고 마음에서 항상 고민이 많고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 상하리아 룬에서 안수주를 읽어보세요. 이 안수주가 신혜야. 응? 자, 안수주 편에 여러분들이 제 상하리아 룬책 읽어보시고 거기 보면 뭐냐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법을 얻기 위해서 자기 눈을 까마귀에게 팔아버린 오딘이야. 그러니까 신의 일주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당신의 신체에 어떤 부분을 내놔야 될 것이다. 겁도 없이 나갔다가 병화한테 눈 뜯기고 간목한테 순결을 바치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겪어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은 반드시 어떤 그 당신의 남에게 절대 알릴 수 없는 비밀의 사생활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내가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리스크가 있어도 잘 사는데 신에는 내가 조금 뭔가 창피한 일이 있었다, 리스크가 있었다. 왜 보통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이혼했거나 뭐 이런 걸 되게 좀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무슨 마케팅이라고 하던데 굉장히 좀 자기를 불쌍하게 보이면서 근데 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 왜냐면 그런 자기가 유치한 리스크는 좀 창피한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 신의 일주가 생각해내는 아이템이 굉장히 좀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잖아 이미지가. 그래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그런 이 오딘 안수주가 말하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치르는 리스크보다 현자가 되기 위해서 치르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건 왜냐면 마음의 상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신의 일주가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와, 내 이제 곧 성과가 있겠는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신의 일주가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한 번도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러면 오늘 강의는 들어봤자지. 걔는 맨날 자기 집 식구들을 괴롭힐 거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신의 일주는 만약에 다 신의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내가 그런 보람 있는 이런 다크 비즈니스, 다크 비즈니스는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응? 정신세계와 관련된 비즈니스. 이 다크 비즈니스라고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아니면은 누가 갖다 버린 도스토옙스키, 누가 갖다 버린 성경책, 누가 다 이제 안 봐, 나는 이런 거 안 봐라고 하는 그런 다 갖다 버린 거를 이 신의 일주는 그 중요함을 알거든요. 그걸 이렇게 싹 해가지고 플랫폼으로 판다든지 뭐 요런 남들이 잘 모르는 걸 이렇게 싹 해서 또 판다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거든. 그래서 특히 또 정신세계에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굉장히 좀 거창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의 일주 중에서 들으시면서 아니면 뭐 신의 연생이라든지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신의 일주가 다 그렇게 각성하고 참회 눈물 흘리면서 평생 성공보다는 자기 방에서의 투쟁이거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에서 투쟁하는 삶이야. 어찌 보면 가장 멸망하지 않고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치? 다시 해볼까? 망하지 않고 쪽방 신세는 안 지지만 왜? 옆에 총무님이랑 그 사람이 뭐 좀 돈도 좀 대주고 뭐지? 아무튼 그렇게 내가 망하지도 않고 슬프고 큰 돈 벌지 못하고 또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비참하고 슬프고 쓸쓸하지만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방 안에서 재밌게 놀 수 있잖아. 어차피 인생 혼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것도 큰 행복이다. 내 사적인 재능을 너무 크게 확장해서 채무지고 남들은 CEO 하는데 순수익 40만 원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은 절대 신의 일주는 절대 기대도 해서도 안 된다. 오직 내가 순수익이 40만 원이라도 나에게 오는 손님들에게 정말 한 방에 그들이 뭘 어떤 걸 원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자 그래서 나의 고민을 뭘로 달래느냐, 뭘로 달린다면서 인생이 좀 바뀌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건 좀 약간 거창한 거고 도저히 우리 딸내미 신의 일주는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다. 맨날 과자 먹고 술 먹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 많거든. 응? 그래서 애를 잡으려고 해도 애가 또 똑똑하니까 잡지도 못하겠고 포기도 안 되는 거야. 그럴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이 총무님을 잘 만나면 그 다음에 우리 애인이나 배우자나 파트너 혹은 요즘에 결혼을 안 하니까 우정 혹은 사제지간 우정, 사제지간, 스승을 잘 만났는데 혹은 선배
그 한 두세 명 정도에게 총무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한 고민되는 신의 일주가 있다면요. 신의 일주분들 중에서 저는 이 앞쪽에 사마리아는 이 앞쪽에 얘기한 게 너무 거창해서 저는 생활 습관도 안 주고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쯤 방문 앞에 출구를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말해도 창피를 안 당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럼 이 앞에 말한 거는 제가 비즈니스를 제가 추천을 드렸잖아요. 다크 비즈니스, 교육 비즈니스, 정신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별로 수익은 안 나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한다든지. 저도 그런 플랫폼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어떤 사람들이 외면하는 걸 하면 되는데 이게 솔직히 하기 싫다는 거야. 이미 나는 베링 몸이다 이러면은 이 총무님을 잘 만나야 돼. 이 총무님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병화를 말하는 거죠. 병신합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총무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상사에게 까불지 말고 상사에게 까불지 말라고 신의 일주는. 그 다음에 그 자기 업계에 뭐 1인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1인자한테 꿀어. 아니면 뭐 내가 뭐 고객에게 꿀턴가. 나한테 내 지갑에 월급 넣어주는 사람 혹은 내 고객님한테 꿀으라고 꿀고 이렇게 합수를 해. 병신 합수를 딱 해.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냥 수익을 올려 그냥 하고 집에 가서 너가 좋아하는 게임 하면 되잖아. 응? 고객 내 지갑에 돈 넣어주는 사람에게 충성하시라고. 그걸 제가 총무님이라고. 왜 우리 보통 신의 일주는 지가 교주인 줄 알거든. 그래서 총무님도 제가 쉽게 이해하냐면은 총무님한테 잘 보이라고. 왜냐면은 보통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보면은 교주보다도 총무가 굉장히 그치. 총무가 다 돈 끌어오잖아. 그게 병화라고. 그러니까 나 만약에 신의 일주가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러시, 아니면 신의 일주가 무슨 가게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고객 중에서 총무 역할하는 고객에게 미친 듯이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고객 중에 막 물주가 하나 있다든지, 뭐 아니면 내 업체에 유통 물건 가져다 주는 사람한테 막 충성을 하라면 거기에 돈 제일 많이 벌어오는. 그래서 항상 또 총무님이라는 이 비유는 뭐냐면 신의 일주가 만약에 사장이다 이러면은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이에게 연봉을 막 주고 걔가 알아서 약간 깡패짓도 하면서 있잖아. 이렇게 돈 좀 끌어 그렇게 좀 어떻게 좀 싸바 좀 해. 언제? 평생 하라는 거 아니잖아. 2023, 4, 5 작년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202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순수익 좀 올려가지고 집에서 게임 하시라고. 그러면은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단독적으로 신의 일주가 단독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만약에 못하겠다면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있잖아. 무조건 결혼을 잘해야 돼. 이거 너무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 있어야 돼. 요거 솔직히 말해봐. 그래서 솔직히 말해보시라.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그 신의 일주 제일 좋아하는 말 있지. 이 계몽주의의 비극, 희비극이 바로 신의 일주의 인생이다 이거야. 왜냐면 계몽주의의 희비극이 뭐냐면은 지가 조금 잘해, 잘해가지고 자기가 뭐 한 걸 프로젝트를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하필이면 또 신의 일주는 있잖아. 뭐 자기가 잘하면 옆에서 알아주는 한 사람이 또 있다. 그럼 걔를 만나. 걔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와, 너 정말 신의 일주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또 술 한잔 할까? 이러면서 또 술 먹고 또 하다가 뭐 옥신각신하고 토하고 이러면서 우리 집에 한번 갈래? 또 가가지고 또 무슨.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상이야. 그냥 그거를 그러한 수모를 겪고 신의 일주가 집에 와. 이 계몽주의 선생이 와서 쪽팔리잖아. 그거를 빨리 만회하고 싶어서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코딩을 막
해놓는 거야. 자기의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지만 신의 일주는 딱 그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서 24시간 공부를 하는 거야. 그게 막 지워 내 기억을, 나의 업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걸 할 수도 있고, 난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 이러면은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면은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오손 도손 나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노세요. 고양이랑 놀든지 이렇게. 아니야, 상관이기 때문에 고양이 키우도 아프다 나한테. 그래서 이게 항상 이런 개무주의의 희비극이다, 희비극. 그래서 결국은 신일주는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가 집에서 혼자 뭐 하냐고. 그래서 그러면 요 신일주가 그런 긍정적으로 자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신일주를 성공하게 하잖아요. 항상 그 시간은 AM 4시부터 10시까지야. 이 시간 있지. 이 시간을 신의 일주가 이 시간, 돼지 멱다는 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이 시간을 놓치면은 신의 일주는 이 11시부터 좀 약간 진짜 이 뭐랄까 11시부터 이 서슬퍼런 병갑한테 당한다고. 제일 조심해야 될 때 무조건 저녁 4시에서 밤 10시 PM 이때는 가능하면 누구를 만나지 말고 놀지 말고 술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 시간대에 설마 뭐 나가서 술 먹진 않잖아. 이 시간대에 코르티졸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올 때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때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뭐라도 좋아. 설마 이때도 드라마 보고 이렇게 퍼져갖고 술 먹진 않겠지. 아무튼 그렇게 자신의 그 정신적인 그 우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의 일주에게는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사람이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서예요. 왜냐면 그냥 하루 요만한 것도 넘어가지 못하고 고민을 하니까. 그래서 이 신의 일주가 2023, 4, 5에 굉장히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이 세상에 나가서 딱 비즈니스 내가 싼 값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영혼이 되고 싶다. 특히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다크 비즈니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일반 상거래는 나오지 않는 나만의 다크 비즈니스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병신합수기 때문에 이 사회적 항상 자기에게 투자해주는 이 총무님이 꼭 있다고. 고객을 물어다주는 게 반드시 옆에 있다고. 배우자도 있고, 배우자가 계속해서 뭐 물어다주고, 그지? 엄마가 물어다주고, 애인이 다 물어다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항상 포트폴리오를 요 2023, 4, 5에 열심히 짜셔서, 한번 잘 이제는 보여주겠어. 한번 해보세요.